안녕하세요. 제철 수산물을 가지고 맛기행을 떠나게 된 셰프 레몬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수협 중앙회 푸드 트래블을 함께 하게 됐는데 여러분하고 이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8, 9월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전복하고 문어를 꼽게 될 텐데요. 일단 이 전복은 굉장히 단백질이 높고 예전에는 비싼 재료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수산물 식재료인데 요즘에는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또 쉽게 구하실 수가 있죠. 또 이 문어는 여러분들이 문어 하면은 전문점을 가셔야 된다 혹은 또 이 문어가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일반 마트에 가도 이렇게 자숙 문어를 만들어 팔 정도로 약간은 흔한 식재료가 됐죠.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이 신선한 문어하고 전복을 이용한 세비체라는 음식이 될 텐데, 세비체는 우리하고 반대에 있죠. 남반구에 있는 남미에서는 굉장히 흔한 요리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입니다. 원래는 살아있는 생선을 가지고 회를 떠서 그 회에다가 이 레몬이나 라임에서 나오는 산을 가지고 약간 익히는 초절임 같은 느낌의 음식인데, 우리는 오늘 이 전복과 문어를 가지고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이 전복 같은 경우에 일부러 조금 작은 걸 저희가 작은 걸 준비했어요. 왜 작은 걸 준비했냐면은 너무 큰 전복이나 이제 너무 귀한 이렇게 커다란 전복을 사용하시면 다루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저는 같이 하실 수 있는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약간 작은 전복들을 준비를 했고요. 또 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문어를 준비를 하시면 다루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으신데 요즘에는 문어가 마트에만 가도 이렇게 자숙 상태로 아주 멋지게 나와 있죠. 요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남반구에 가면 이걸 레몬이라고 하고, 요거는 사실 우리가 레몬이라고 부르는 이 과일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라임이 레몬보다 좀 가격도 있고 구하기도 쉽지 않으시니까 라임하고 레몬을 동시에 한번 써볼게요. 못 구하시면 그냥 레몬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정양파를 사용하시는데 정양파하고 흰 양파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정양파가 없으시면 흰 양파만 사용하셔도 돼요. 고추, 청양고추 들어갈 거고, 또 마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늘 들어갈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고수, 많은 분들이 고수향을 싫어하시는데 이 고수를 넣기 싫으시면 깻잎을 넣으셔도 되고, 또 깻잎도 별로 향이 안 좋다면 파 같은 걸 넣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요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나 사심이라고 하죠. 이 회나 이 세비체나 또 우리나라의 그 물회 아니면은 초절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살균 효과만 있으면은 먹을 수 있는, 드셨을 때 탈이 안 나는 걸 우리는 쿠킹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이 들어가면은 속에 있는 생물에 들어있는 음식들도 살균이 되죠. 살균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음식을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이 전복을 다루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이 전복은 굉장히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몸에 예전부터 굉장히 좋은 식재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전복을 고르는 방법은, 보시면 전복 껍데기 밖으로 살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의 전복이 좋은 전복입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아직 움직이고 살아 있어야 되고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복을 사용하실 땐 보시면 이쪽에 전복 껍데기 위쪽으로 숟가락을 넣으셔서 돌리시면 전복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전복을 이렇게 한 번에 이게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는 힘들고 또 다루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서 밑에 보시면 이 전복 내장 쪽이 터질 수도 있고, 또 보면 여기 전복 잎이 있거든요. 잎 같은데 혹은 껍질에 이렇게 베일 수도 있으시니까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작은 전복을 사용하실 때 내장이 사실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장은 과감하게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방법은 끓는 물에 전복을 넣는 건데, 그냥 전복을 넣지 마시고 레몬이나 라임 하나를 문질러 주세요. 나중에 이 레몬하고 라임은 속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겉만, 껍질만 넣으셔서 약간 비린 맛을 제거해 주죠.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전복을 껍질째로 바로 넣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어서 한 번에 익으면 잘 떨어지고 내장만 익을 정도로. 어차피 지금 이 전복도 저희는 다 익혀서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시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익거든요, 전복이. 자, 이러면 라임하고 레몬 냄새가 나면서 전복은 살이 다 익은 상태가 돼요. 아까 제가 내장을 제거했던 전복인데 깨끗하게 익었죠? 찬물에 살짝 담그셔서 더 이상 익히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그냥 일반 조그만 홍새우를 준비했는데 뜨거운 물에 홍새우를 넣어서 새우도 익혀줄게요. 산이 아무리 익는다고 그래도 저희가 오늘 사용해야 될 음식 자체가 약간은 반 정도 익힌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시면 안 됩니다. 자, 전복을 보시면 이제 한번 익혀놓은 상태의 전복이죠. 이렇게 쉽게 까지죠. 아까가 제가 힘들여서 손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보시면 스푼만 집어넣어도 이렇게 속에가 내장이 익으면서 빨리 익게 돼요. 빨리 잘 떨어져요. 이러면 다루기가 훨씬 편하시겠죠? 한국에서는 이 내장 자체를 많이 죽 같은 걸 끓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 물이 끓을 때는 홍새우를 살짝만 익혀줄게요. 자, 이제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조금 더 끓는 물에 넣으셔서 익히신 다음에 드셔도 돼요. 손으로도 뜯겨 나갈 정도로 내장이 다 익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보시면 이 부분에 이런 뭔가 긴 게 달려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잘 떼주셔야 됩니다. 내장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입니다. 굉장히 이빨이 날카로워요. 입도, 이빨도 이 생육 자체에서 이 정도의 크기의 이빨이 있기 때문에 이빨을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삶아서 제거하면 이렇게 한 번에 손으로 밀어도 나오죠. 다시마를 먹고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찬물에 살짝 한번 씻을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홍새우도 얼음물에 담가서 열기를 한번 빼주시고요. 새우가 없으면 새우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새우를 넣으시면 좀 그 식감이 좋죠. 오돌오돌한 식감이. 자, 이제 이 잘 익혀놓은 전복하고 또 식혀놓은 새우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중요한 게 화이트 와인을 살짝만 뿌려놔 주세요. 열을 가해서 익힐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뿌려서 향만 배게 하고 주무르신 다음에 바로 빼셔야 돼요. 이게 오래 있으면은 알코올 맛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은 향만 들어가는 걸로. 향이 좋네요. 자,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문어입니다. 약간 사이즈가 작은 문어를 선택을 했는데 이 문어를 다리가 2개 정도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오늘은 문어가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이 껍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를 드시는 거고, 저희가 문어를 강하게 추천할 때는 이 껍질 부분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잘 삶아져 있거든요, 이 문어가 지금. 문어 자체에 약간 짠맛이 있기 때문에 하실 때 소금을, 만약에 삶으실 때는 소금을 많이 안 넣으시면 좋아요. 자, 이제부터 원하는 크기로 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어를 좀 두껍게 드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저보다 더 두껍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게 너무 문어가 많이 들어가면 질길까봐 약간 얇게 썼는데, 두툼하게 써시는 분들이면 두툼하게 쓰셔도 되고 네모나게 쓰셔도 되고요. 써셔도 되고. 문어 같은 거를 자르실 때는 굉장히 좋은 칼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셔야 한 번에 베야지, 아니면 껍질 같은 데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부분이 생기실 수 있어요. 자, 문어 정도를 잘라 놓고요. 자, 이제 약간 많은 칼질을 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붉은 양파가 약간 덜 맵고 향이 더 진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길게 써는데, 생선이 길기 때문에 길게 써는데 네모나게 써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크게만 썰지 마세요. 크게 써시면은 양파 맛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해산물의 맛을 느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는 훨씬 더 매운맛의 하얀 양파는
약간만 넣어줄게요. 4대1 정도로. 간혹 서양 음식을 하시다 보면 물에서 담가서 빼서 매운맛을 아린맛을 빼고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양파를 넣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약간 양파를 괴롭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마늘을 보시면, 알마늘 보시면 마늘 꼭지가 있죠. 마늘 꼭지 부분을 잘라 주시고 나서 이 동그랗게 있는 데가 마늘심이라는 겁니다. 이 마늘심을 빼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거든요. 이게 싹이에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늘의 안 좋은 맛하고 향이 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를 이제 이쑤시개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쑤시개로 빼는 방법도 있겠지만, 반으로 자르시면 이렇게 싹이 올라온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싹 부분을 도려내 주세요. 그러면 마늘에서 나는 그 불쾌한 향은 안 나죠. 마늘이 굉장히 원래 단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절대 마늘에서 나쁜 냄새가 안 날 거예요. 자, 마늘을 좀 넣어주시고요. 지금 마늘 제가 2알 정도를 채를 쳐서 넣었어요. 편으로 넣은 이유는 좀 마늘 맛이 많이 씹혔을 때 기분이 좋으시라고 이렇게 쓴 거고, 다른 마늘 1알이나 2알 정도는 으깨서 넣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마늘 하나하나 갈아 쓰거든요. 마늘에다가 참기름 약간 넣고 소금, 후추 넣으신 다음에 문어 찍어 드셔도 굉장히 맛있죠. 자, 여기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매운 거 좋아하시지 않는 분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청양고추를 아주 작게는 안 썰어요. 왜 그러면 건져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썰지 아주 잘게 다시지는 않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아주 다 매운 걸 잘 드시면, 곱게 다지시면 더 맛이 세지죠. 자, 이 정도를 한번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남미에 가서 직접, 제가 페루하고 에콰도르에서 직접 배운 팁을 드리자면, 이 세비체가 국민 음식이에요. 국민 음식인데 이 세비체를 할 때 항상 바로 집어넣지 않고 양파, 마늘 섞어놓은 채소 위에다 소금을 좀 뿌립니다. 이 양파 자체도 맛이 배야 되기 때문에 양파 위에다 소금을 약간 뿌려서 물을 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후추도 약간 뿌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약 5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5분 정도 시간을 주면 양파와 마늘, 고추, 소금, 후추가 섞여서 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물 위에 레몬하고 라임을 짜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아까 껍질을 넣어서 사용했던 이 부분도 사용을 할 거고요. 라임하고 레몬을 사용하실 때는 비율을 3대2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임은 굉장히 산도가 강하기도 하고 향이 레몬 향보다 세기 때문에 레몬보다는 라임을 좀 많이 넣어주셔야지 이국적인 맛이 나죠. 레몬이나 라임을 사용하실 때 꼭 한번 눌러서 으깨주시면 즙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냥 짜셔도 좋지만 포크나 숟가락을 넣어서 돌리시면 훨씬 더 양이 많이 나와요. 씨가 들어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음식에 저 같은 경우에 씨가 들어가 있어야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아, 정말 생거를 사용했구나. 요즘엔 주스 같은 거 사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싫으시면
이렇게 면보 같은 걸 하나 대고 짜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라임. 이 라임이나 레몬은 다 짠 걸 버리지 마시고 약간 얼려 놓으셨다가 생선 같은 걸 삶아낼 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주방 위 같은 데를 이 위에를 닦을 때도 굉장히 비린 향을 없애주죠. 이 감귤류는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어서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그 하얀 생선 위에 뿌려 보시면은 뭐 연어 같은 데 위에 뿌려 보시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 얘기는 위에 있는 세균들이 죽어서 색깔이 익는다는 소리거든요. 자,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소스가 될 거고요. 너무 오래 섞여 있지 않게. 자, 지금부터는 기호대로 하시는 건데 저는 고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고수를 많이 넣을게요. 어떤 허브를 사용하시든지 충분히 괴롭혀 준 다음에 잘라 주셔야지 향이 더 많이 나죠. 굉장히 여기서 시원하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보시면 이국적인 향이 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여기 이 문어는 덩치를 좀 크게 잘랐기 때문에 문어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한번 비벼 주세요. 그리고 이 전복은 원하시는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크지 않은 전복이기 때문에 한 4등분 정도 넣을게요. 자, 보시면 이 전복 자체가 완전 익은 상태라면 불룩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약간의 살아있던 거기 때문에 70% 정도를 익혔기 때문에 보시면 하얗게 볼록볼록 튀어나오죠, 수분이. 이 상태에 걱정하지 말아도 되시는 게 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속에서 익혀줄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랩을 덮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15분에서 길게 한 30분까지 휴지 시간을 주셔야지 잘 익고 맛있는 국물이 나오게 되죠. 지금 새우 같은 경우에는 주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넣을 거예요. 작은 사이즈의 새우가 지금 식초하고 소금이 들어있는 이 용액에 닿으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맛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게 될 거고요. 뿌리듯이 여기다가는 마지막 간을 해서 꼭 냉장고에 15분 정도 휴지를 시켜주세요. 자, 이제 15분 정도 냉장고에서 휴지가 돼 있던 상태인데 보시면 이 전복에서 나온 물, 또 이 문어에서 나온 타우린이 섞여 있는 물, 양파, 또 마늘, 고수, 고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보양식 같은 느낌이죠. 맛을 볼게요. 레몬이 들어있어서 약간 아직 그 식초의 신맛 말고 과일의 상큼한 맛이 나고요. 저한테는 약간 좀 맵습니다. 사실 고추가 들어있어서 고추향은 조절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간은 딱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섞어줘야 될 게 이 새우입니다. 새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우를 먼저 넣으면 이 단맛이 다 빠져요. 나중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식재료죠. 대하를 가지고 이런 음식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70%만 익혀서 넣으신 다음에 15분 정도 휴지하시면 완전히 탱탱하게 익을 거예요. 넣어주시고 한번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간을 볼게요. 제철 식재료죠. 이 무하고 레몬에 절여있는 양파를 같이 먹어볼게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고추장이 섞여 있지 않은 그 초절임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이 남미 사람들은 이걸 자체를, 세비체는 아침에 먹는 음식이거든요. 신선한 해산물로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연안을 섞여 있는 페루나 에콰도르 같은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데, 아주 내륙에 있는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먹을 수 없는, 발달되지 않은 음식이죠. 한국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담아주시고,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건 여름에 옥수수가 많죠. 그네들은 여기다가 옥수수나 감자 아니면 카사바 같은 걸 먹게 되는데, 재밌는 건 팝콘도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팝콘을 넣으시면 팝콘이 약간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쫄깃쫄깃한 다른 또 굉장히 새로운 식감을 내줍니다. 자, 팝콘은 옆에다 같이 좀 낼게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8, 9월의 가장 제철인 전복과 이 문어를 가지고 세비체란 새로운 음식을 해봤는데, 손쉽게 따라 하실 수도 있고 또 근처에서 좋은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훌륭한 수산물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